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통해 현재 0에서 0.1% 수준인 단기 정책 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 국채 매입액도 현재 절반으로 줄이는 양적 긴축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슈퍼 엔저 현상이 드디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동안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멕시코 페소 등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해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본은행이 올해 3월 말부터 국채 발행 잔액의 53%를 보유하며 장기 금리를 사실상 조절해온 것을 고려할 때 축소 금액이 크지는 않다는 실망 섞인 반응도 보이는 중입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며 올해 최대 2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솔로몬 CEO는 전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상 최대 2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다만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더라도 내년에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최근 커졌지만 고용주들의 해고 움직임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해고율은 0.9%로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하며 2022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고율은 미국 연준의 영향력 있는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최근 고용시장의 둔화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해 주목받았습니다. 유로존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성장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유로존 GDP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3분기에 0%, 4분기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부터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섰는데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보통 기술적 경기 침체로 인식이 되나 올해 들어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도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장 이후에 이 하락폭을 또 바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3시에 또 FOMC가 금리를 발표할 텐데 이 이벤트 전후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이 부분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의 올해 7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4로 예측치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지난 5월 수축과 확장의 기준점인 50 미만으로 내려간 이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 및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2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경기 확장 국면은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국이 유로존 20개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속보치를 공개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0.1%포인트 높아졌고 식품과 에너지,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값인 근원 물가는 이전치와 동일한 상승률인 2.9%를 기록하며 예측치를 0.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 업체인 ADP가 집계한 미국의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2만 2천 명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수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오늘 또 7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7월의 마지막 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변동폭이 큰 시장인데도 뚝심 있게 버티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7월 FMC가 이제 공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에 대한 가장 궁금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뭐 금리를 0.25% 내린다, 뭐 동결이다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데 결국에는 뭐 내일 결국 파월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예단은 하지 맙시다. 단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뭐 거기에 대한 뭐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지금 빅7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희망에 대한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저 파란 그 옷을 입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파란 캔들을 보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빨간 캔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그런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천명이 많은 거 준비해 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채널 교정하시고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찾아뵙고 좋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천명 마스터님이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또 입고 오셨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새벽 3시에 FOMC에 또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 전후로 또 시장은 확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어제 19,000도 이탈한 18,725선까지도 떨어지긴 했었던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 15분경 ADP가 발표한 비농업 부문의 고용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 약세 우려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DP 발표 이후 우상향을 했고요. 이후 개장에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2.41% 정도 상승한 19,3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CNN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연준이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제 고금리의 효용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어차피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면 7월 인하가 낫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CNN은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f the Fed doesn't cut rates tomorrow. 연준이 내일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과 함께 초기 금리 인하에서 몇 개월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소개했고요. 또 실업률이 올랐다지만 신규 고용 역시 매달 10만 명 이상 기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리 인하가 없어도 미국 경제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소 현재 안정된 물가도 지난 3월처럼 다시 반등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좀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9월 FOMC 행보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이 기사의 내용처럼 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서 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차트에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시나요? 저들은 모든 뭐 시장들이 집중하는 거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이제 새벽 3시부터죠. 그죠? 네. FOMC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뉴욕 연은 총재가 자, 지금 뭐 니네들이 뭐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네. 니네 소프트 랜딩을 원하는데, 자, 지금 약간 좀 불안해. 그러니까 7월 어차피 내릴 거라면 파월이 내리겠다는 얘기를 뭐 몇 번이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어차피 내릴 거라면 좀 안전하게 7월 달부터 내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9월 달에 내리는 게 거의 97% 정도 되죠. 자, 근데 역으로 따져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7월 달에 역풍을 맞아갖고 파월이 금리 인하하겠다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시장이 과연 상승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 봅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네. 자, 모든 게 일단 9월에 인하를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해 7월에 인하한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의 서민 경제가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렌트 비용도 상당히 지금 비싼 상태고요. 그다음 고물가. 자, 지금 CPI 뭐 3개월 연속 잘 나오고 있죠. 조금씩 뭐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3%대 고착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자, 물가는 아직도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거죠. 거기가 키포인트예요. 그죠?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0.25% 내린다고 해서 현재 5.5%죠. 기준 금리가. 그럼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베이비 스텝을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5.25인데 시장이 그렇게 놀랄 만큼 서프라이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제 9월 달에 내린다고 보자는 얘기예요. 자, 9월 달에 내리고 뭐 아까 배드워치는 뭐 11월 달에 내리고 그 12월 달에 내린다고 하는데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3번 내려봤자 그죠? 5.5니까 4.7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022년 말 1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 금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4.7%하고 갭이 엄청난 아직도 차이가 나죠. 그게 과연 서민 경제에서 어떤 답을 줄까? 저는 상당히 좀 미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지금은 기준 금리를 얼만큼 몇 번을 내리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 번을 내리더라도 얼만큼 내리느냐. 0.25%로 내리느냐 아니면 그 이상 내리느냐. 그게 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상당히 이제 또 골치 아픈 얘기죠. 자, 트럼프가 지금 계속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파월한테. 야, 니네 대선 전까지도 금리 내리지 말라. 분명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약발이 먹히고 있죠. 네. 결론은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아직 4개월 시간이 있지만 자, 막말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파월은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도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자, 화면 잠깐 내릴까요? 화면 잠깐 내리고 화면 잠깐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결국엔 빅7 기업은 계속 미국 시장을 주도해 나갈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보세요. 지금 벌써 11% 상승 중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자, 어제만 해도 7% 가까이 빠졌다. 어제보다 이제 11%네요. 4%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게 결국엔 뭐예요? FOMC 때 기대감이 여기 좀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뭐 거기다 메타도 좀 메타 어떻습니까? 내일 새벽에 장 마감하고 또 발표 있죠. 실적 발표. 벌써 10%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메타하고 엔비디아는 닮은 꼴이다. 예? AI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가 수익을 많이 얻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뭐 11%입니다. 이게 뭐 시장에 이게 오늘 뭐 정신이 없어요. 결국엔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FOMC 분명히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 거다는 기대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를 잠깐 보자고. 지난주 수요일 3%가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 주는 또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자, 그럼 오늘도 진짜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파월이 좋은 신호를 내준다면 어떻게 돼요? 더 날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메타 실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매매를 하시고 싶겠지만 좀 이따 기술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한 번은 관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언제 몇 번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몇 % 인하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잘 알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급락 그리고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 현재는 약간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오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주의하자라는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관망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럼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이네요. 왜 관망이 아니라 매수일까요? 놀 수는 없잖아요. 아, 네네. 이왕 뭐 잠 늦게 자는 거 네. 수익은 내셔야 되잖아요. 아, 네네. 화끈하게. 네. 화끈하게 합시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럼 뜨뜻미진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디에서 진입할까요? 네, 보자고요. 자, 일봉. 자, 일봉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매매를 함에 있어서 장기봉부터 그죠? 조금씩 내려와서 5분봉이나 1분봉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장기봉부터 5분봉, 1분봉까지 매매를 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앞에 자막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천명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입장하십시오. 자, 그러면 1분봉을 볼게요. 자, 1분봉 보시면 밑에 이제 검은 게 뭡니까? 검은 게 뭐죠? 검은 게 122평선이죠. 그죠? 자, 지금 1분봉에서 122평선이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방향이 꺾였다. 확신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확히 오늘 나오죠. 19,000 부근이죠. 여기서 그냥 뭐 논스톱으로 올라갔어요.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장부터 그죠? 완전히 장대봉 나왔잖아요. 이런 장이 또 이게 또 얼마나 더 웃기는 거냐면요. 자, 이런 장이 왜 또 웃기냐면 잠깐만요. 이런 장이 왜 웃기냐면 자, 밑꼬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꼬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꼬리가 없는 장대봉이 나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원웨이도 끝도 없는 원웨이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도 없어요. 근데 이제 버스가 벌써 지나갔어요. 이게 조금만 제가 방송을 일찍 했다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길쭉 빈토를 했을 때 19,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전제 조건은 파월이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줬을 때 얘기입니다. 뭐 뜨뜻미지근하면 뭐 올라가지 않겠죠. 그때까지. 근데 현재는 무조건 상승 중이다. 일봉으로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거 약속은 제가 지킵니다. 진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분봉을 넘어가서 자, 30분봉을 보면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0분을 보면 현재가 지금 19,357에 원래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너무 지금 올려서 지금 뭐 쉽지 않은데 자, 5분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분봉으로 19,400. 19,400에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 안 해주면 기다리셔야 되고 지지를 안 해주면 19,360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19,400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그죠? 지지를 한다는 전조적한 놓고 거기서 짧게 그죠? 수익을 내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누가 와도 원행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게 있는데, 자, 종가 시가가 나오는 캔들, 그죠? 요런 적산병, 요런 패턴이 나오는 캔들은요, 무조건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딱 규칙이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종가 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개별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우상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400 정확히 지지 확인하시고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5분 봉상 19,400포인트 지지 시에 매수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한번 주목해서 잘 살펴보자라고 하시면서 그 발언에 따라서 또 19,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님께 계속해서 전략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선물 차트 시세와 함께 또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오일 하락을 하다가 오늘 하마스 지도자인 하니예의 사망으로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봉상 급상승 중인 현재 오일이 되겠는데요. 95달러 이탈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9시 51분경 77.58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76.74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3.16% 정도 상승한 77.0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Oil prices surge over 1% on report of a Hamas trip being killed in Iran. 오늘 정말 글로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있었죠.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중동의 긴장이 또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일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석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동 분쟁이 격화될 경우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또 FOMC 회의 그리고 오펙 회의, 원유 재고 등등 이와 관련해서 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커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진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해야죠. 네네. 울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조금 이따 전략은 어떻게 주실지 궁금한데요. 좀 이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고 일단은 뭐 FOMC 회의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오일 같은 FOMC 회의하고는 뭐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요?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또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미국 금리를. 경기 침체를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 미리 선방하자. 그런 미리 사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경기 침체 유럽도 지금 안 좋고 전 세계에서 좋지는 않잖아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플러스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에 대한 지표들, 제조 지표가 그렇게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지만 아직은 또 갈 길이 멀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요동치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자, 어떻게든 미국 CPI가 3개월 연속 2분기 내내 좋게 나왔는데 자,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높은 숫자 유가 자체가 얘가 정말 8월 달에 다시 한번 튀어 오른다면, 그죠? 튀어 오른다면 분명히 CPI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 관련 그런 상품을 매매하시더라도 이 유가의 향방을 정확히 같이 보시면서, 그죠? 가시면 또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잘 그렇게 선택하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일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발표가 될 CPI가 또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계속해서 팔로우해서 또 지표와 함께 대응법 살펴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디에서 진입할까요? 네, 그럼 또 똑같이 일봉 먼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봉입니다. 참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 이 캔들 차트도 복잡하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요때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하방에 압력을 받았죠,
그죠? 정확히 받았죠. 자, 그리고 요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가격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계속 횡보를 많이 했던 시간들이에요. 정확히 여기서 고민하다가 뛰어 올랐어요. 그럼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크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70.73달러에서 저점이 확인되면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 또 저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그건 본인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천명이 생각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봉으로 넘어가서 오늘 진입가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30분봉을 보면 여기서도 그죠?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저항은 나중에 지지 자리가 된다. 항상 대박김 현상이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때가 이제 7월 29일. 그죠? 며칠 안 됐죠? 엊그저께죠? 그때 이제 저항대를 맞았지만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오늘 올라가는 여기서도 상당히 횡보를 했죠. 여기 당연히 횡보를 하겠죠. 여기가 지켜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77.10에서 20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오늘 짧게 수익을 가져가셔도 좋고요. 야, 나는 안 되겠어. 오늘 뭐 아까 11시 반에 지표 발표했는데 너무나도 좋게 나왔는데 뭐 감소폭이 큰데 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MI 딕절 걸면서 그죠? 두 틱이나 세 틱을 거시면서 한번 모음을 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두 틱, 세 틱 걸면은 수익은 내일 아침값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장타에 대한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아주 유용한 공부가 되면서 또 재밌죠. 또 MI 딕절 가면서 수익을 내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MI 딕절에 대한 잘 모르겠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천명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크루드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30분 봉상 77.10에서 20 지지 시에 짧게 수익 내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지지 시에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EIA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잘 나온다면 MIT 익절을 걸고 진입해 보시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 MIT 익절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또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금 선물 차트가 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개장 이후에는 그래도 11시 15분경 2,474선까지 올라가는 등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0.9% 정도 상승한 2,4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Chinese bullion demand takes a hit in risk to gold price rally. 중국 금 수요가 금값 상승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현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금 수요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앞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미 대선 불확실성 속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고 따라서 금 가격이 현재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18개월 동안 매입 행진을 하던 중국 인민은행도 이로 인한 이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5월과 6월에 매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금값으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야지만 건강하게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항상 원웨이라는 건 없죠. 항상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보니까 골드가 올라가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오늘 미국이래네. 일본 금리 인상. 0.25 네네. 예상은 0.1이었는데 0.2 인상을 했죠. 예. 30 몇 년 만에 처음이죠, 그죠? 자, 그만큼 이제 일본이 왜 금리를 올리는 건 딱 하나죠. 물가가 너무 세니까 수입 물가 부담이 크잖아요. 결국에 이제 일본이라는 건 기축통화국구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럼 달러가 오늘 지금 마이너스 5.3%. 화면 잠깐 보세요. 화면 잠깐 보시자고요. 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마이너스 5.3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드하고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골드가 튀어 올라가죠.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엔화죠, 엔화. 그죠? USD 슬러시 JPY니까 마이너스 2.74예요. 이거는 USD가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엔화 상승이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올라갔더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 시장 또 국산 시장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중국 시장도 좋았고. 자, 세계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것 때문에 3개월 동반 상승을 했다. 오늘 상승폭은 중국이 제일 컸죠. 엄청나게 컸죠. 그죠?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또 내일 새벽 3시가 또 중요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죠? 새벽 3시에 파월이 금리에 대한 얘기가 더 혼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 인해서 더 빠질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달러와 금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요. 오늘 BOJ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달러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은 상승 중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더 금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새벽 3시 전에 매수겠죠? 그렇죠. 그죠. 네. 빨리 끝내고 나셔야 돼요. 괜히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 파란 와이셔츠 입고 왔습니다. 네. 제 거 반대로 하십시오. 네. 자, 일봉 보시자고요. 자, 일봉이 참 애매합니다. 자, 위에 이제 어떻게든 뭐 저항을 좀 받아줬지만 쌍봉이라고 표현하기 좀 더 어폐가 좀 있어요. 자, 쌍봉이라는 거는 고점이 얘보다 좀 내려와줘야 돼요. 위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쌍봉은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낮아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때는 매매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이제 쌍바닥. 결국엔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돼요? 지금 시황적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 중이니까 위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잠재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가를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좀 내려와서 한 70 정도가 됐네요. 2470. 자, 2470 지금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시고 2470 정도에서 지지해주면 어떻게 돼요? 한 2, 30도 먹고 빠져야 되고 지지 안 해요. 저항받으면 매매 안 하시면 돼요. 그죠? 너무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접근하셔서 골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바로 진입하시는 건 아니고요. 2470 이 부분을 지지를 하는지 이거 확인 후에 매수해 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어떻게 금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나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0명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매매일지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여러분 주식에서 단기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72%나 또 수익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어떤 노하우가 담긴 건지 천명 마스터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72%나 수익이 난 걸까요? 뭐 이제 뭐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뭐 제가 뭐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결국엔 어느 정도 경력이 세월의 때가 묻으면 저는 뭐 96년부터 IMF 때부터 지금을 겪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파노라처럼 다 흘러가요. 경제는 뭐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29년 노하우를 정말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자막 나오는 거에 들어오셔가지고 29년은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뭐 매매를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노하우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좀 더 우리가 빠르게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치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지금 자막에 들어오셔서 자막에 나가는 거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방송 마치고 제 29년 노하우가 담긴 어떤 기법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소중한 시간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또 시간들이죠.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자, 그럼 금주의 하이라이트 수익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하이라이트 수익 구간은 제가 이제 7월 24일이죠. 저번 주 그죠. 7월 24일 날 나스닥 제가 매도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역배열 후 이제 매도 진입을 해서 제가 이제 수익을 냈어요. 일단 1200틱의 수익을 냈는데 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수익을 내신 분도 있어요. 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다 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도 경험이 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이런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00명의 매매법을 공부하시면 이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는 신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이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거는 결국에 20일, 60일 이평선의 어떤 저항의 어떤 구조를 본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게 20일이고 이게 60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모든 게 다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죠? 120일도 그렇고 240일도. 자, 그러면 진입할 때부터 우하향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평선의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평선의 원리를 모르고 장타 매매를 하겠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평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이평선에 좀 자세히 또 공부하고 싶다. 그럼 앞에 자막 나가 있는 대로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냈고요.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빅7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죠? 자, 아까도 제가 빅7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흐름을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 그러니까 한 2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죠? 매주 수요일 나올 때마다 그게 바로 리얼 시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나스닥 외 S&P, 다우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꼭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수익을 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의 희망이죠. 교육방이에요. 교육방. 그죠? 교육방.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7월 24일 여기 자막 나오시죠? 금요일 날 PC 발표 후에 19,300까지도 도달 가능성이 있다. 자, 정확한 팩트죠. 그죠?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 녹화 방송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19,300을까지 도달할 수 있다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뭐 제가 방송 그날 수요일 날 19,300까지 더 내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뭐냐? 자, 제가 시향 분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향이 분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향을 만약에 모르고 내가 매수로 잡았더라면 역으로 1000틱 이상의 손실을 봤었겠죠. 자, 근데 시향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향 분석이 먼저다.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이 딱 얘기를 해요. 차트는 차트일 뿐. 그죠? 그날의 시향을 먼저 알고 해야 방향을 알고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분이 다시 한번 깨우쳤어요. 그러면서 1000명의 어떤 시향 교육을 매일매일 받기를 권해 줬습니다. 자, 시향은 어렵습니다. 혼자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9년 동안 얼마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지표들, 시향들을 봤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신뢰도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시향에 대해서 정말 난 정말 간절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막에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는 공부를 또 해야 되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공부할 시간이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공부를 하려면 좀 시간이 좀 짧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또 아쉬운 대로 뭐 10분 내 집중해서 들으시면 또 그것도 뭐 좋은 거가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볼린저 밴드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자, 볼린저 밴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볼린저 밴드는 보조 지표인데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죠. 신뢰도가 높은 건 뭘까요? 자, 모든 볼린저 밴드 안에, 그죠? 이런 볼린저 밴드 안에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여기 안에 모든 가격들이 움직인다. 캔들이 움직인다. 그게 95.4%죠. 아, 이거 끝내주죠. 아, 이런 뭐 완전한 기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70%도 좋은데 이거는 거의 뭐 100% 육박하니까. 자, 그런데 아쉽게도, 그죠? 95.4%가 나한테 수익을 많이 안겨주진 않아요. 그죠? 때로는 페이크를 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형님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1000명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높은 손익비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6%는 뭐예요? 이건 위험 구간이에요. 여기는 안 좋은 구간이죠. 근데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제목처럼 집중 공략을 하면 단타 또는 뭐야? 장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하셔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자, 공식을 알고 리얼 차트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 안 알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상한선은 뭐예요? 상한선은 간단히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지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하한선은 뭘까요? 하한선은 저항이죠. 그러니까 매도.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캔들선과 동일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깔끔하게 볼린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자,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볼린저 밴드가 딱 리얼한 차트가 나왔어요. 자, 이제 볼린저 밴드 기본적으로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다가 어딘가로 이제 가죠. 어디로 가죠. 그죠? 상한선을 돌파할 수 있고 하한선을 돌파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랬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망망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걸 많이 사용하죠. 보조 지표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뭐 스토캐스틱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RSI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MACD도 사용하시고 뭐 다양한 거 합니다. 자, 어떤 걸 쓰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 MACD입니다. MACD 또는 MACD 오실레이터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렴을 하다가 자, 정확히 보세요. 데드 크로스. 요 파란 게 캔들선. 제가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요거 하한선 있죠. 하한선. 얘가 캔들선이 저항받죠. 캔들이 저항받아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한선도 저항받고 내려오는 동일한 추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한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그때야 수익할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본질 여기서 올라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지지받고 올라가고 저항받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상한선, 하한선. 그죠? 자, 근데 여기를 이렇게 활용해주면 4.6%가 나한테 효자가 되겠죠. 그죠? 효자가 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렴이 됐을 때 보조지표 MACD는 거의 100%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딱 보세요, 여기. 매도 시그널 정확히 맞으시죠? 자, 그리고 각도 35도.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래가 안 터지면 기법에 안 먹히죠. 그 페이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박자들이 여러 가지 조합이 됐을 때 제대로 볼린저에 대해 4.6% 구간은 우리한테 효자가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론이 또 맞죠. 하한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죠. 자, 그리고 캔들선이 골든 크로스가 딱 나와줬어요. 너무나도 딱 맞죠. 그러다가 거래량 양봉 빵빵 터져주죠. 그럼 더 이상 일단 메인 차트, 제가 메인 차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메인 차트는 모든 것들이 이제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성립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MACD, 보조지표. 요때 보는 거예요. 35도 이상 꺾였고, 자, 35도 이상 각도 꺾였어요. 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선은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캔들선이 먼저 지지를 해주죠. 그죠? 지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상한선도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내가 잡았다면 내가 여기밖에 먹을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100틱을 수익을 냈다고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버텼더니 어떻게 돼요? 거의 1.5배를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IT 익절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왜 4.6% 구간을 버리냐 이거죠.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상 지금 보시는 저 교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4.6%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자, 이제는 원A 구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원A 구간. 자, 원A 구간에서는 정말 이때는 정말 해피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 수렴을 하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요. 올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오늘까지 원A장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지금 설명드린 것 같고 하면 원A장이 더 이상 털릴 이유가 없겠죠. 자, 보자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동일한 원리. 자, 수렴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자, 데드 크로스. 자, 조건 성립됐죠? 거래량 성립됐죠? 요 3박 차트 맞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보조 지표를 보는 거예요. MACD. 매도 딱 떨어졌죠? 각도 딱 나오고요. 자, 그리고 캔들선, 하한선, 저항받고 쭉쭉 내려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1일 평균선 만나는 요 자리. 여기서 청산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거의 한 400틱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겁이 나니까 이제 이것만 배우는 거야. 하한선 지지한다. 상한선 저항받는다. 이러면 이런 좋은 찬스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매번 말씀드리는 거. 캔들선하고 22평선 이격 벌어지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큰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거를 더 설명을 못 드리는 거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요. 앞에 자막 보시고 내일 또 무료 강연에 있으니까 거기에 입장하셔가지고 또 알찬 자료들 많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9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짧게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EIA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유 재고는 343만 6천 배럴 감소를 했고요. 가솔린 재고는 366만 5천 배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유 재고는 이전 시를 하회했으나 가솔린이 이전보다 덜 줄어서인지 발표 이후 분봉상 하락을 하고
아까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지지선을 현재 이탈한 상태인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일단은 이렇게 되면요. 또 새벽 3시까지 관망하셔야 돼요. 아, 왜냐면 이게 얘도 지금 원유가 FOMC 영향 아까 안 받나 그랬는데 오늘 약간 좀 받는 느낌. 근데 아직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3%대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고점이 다 왔고 아까 이제 좀 뭐 하신다면 관망을 좀 하세요. 아까 원한 대로 77.10 그다음에 77달러 지지를 해주면 일단 매수로 보세요. 매도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그때 짧게 먹고 나가십시오. 매도로요? 매도로? 매수로. 아, 매수로. 네. 77.10에서 77달러 그 자리. 아. 기다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새벽 3시까지 관망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하단의 내용 참고하셔서 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분 봉상 120일 이평선을 지지하며 상승 중이고 우상향 시그널인 적산병 캔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5분 봉상 19,400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단기 매수,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다면 19,5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까지 관망하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달러화가 하락하는 중이라고 보셨는데요. 금은 달러화와 또 반비례할 확률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인데 오늘이 바로 그 공식대로 가는 날이라고 보시면서 2,470달러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해보자라고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